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인입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이 상승으로 출발하는 듯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3천억 원 이상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장 초반 2천억 원가량 물량을 담았던 것을 뒤로 하고 지금 양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점이 5,260포인트인데 6,500포인트를 뚫지 못하고 이 코스피가 8월의 첫째 주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제품에 15% 관세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이쪽 태양광 관련주 오르고 있고 2차 전지 쪽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뉴욕 시장도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재봉쇄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유가가 오르기도 했고 이쪽에서 지금 정유 관련주들, 해운 관련주들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좀 하락세인데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그렇게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간 좀 버텨주던 제약바이오 쪽도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금 상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하이닉스가 4% 넘게 하락하면서 큰 종목들이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약간은 탄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아입니다. 짱 샌디스크 아니죠. 김 샌디스크였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낸드 업황에 대한 우려감을 키워냈는데요. 이 때문에 삼전익스가 덩달아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이 다른 업종 쪽으로 좀 돌아주면서 우리 시장에는 훈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과연 현재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저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대 지수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분명히 빨간색을 켜냈었는데 현재 파란색으로 돌아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3% 빠진 6,218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4거래일째 올라줬었는데 오늘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800선이 깨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53% 빠진 781.3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집 나갔던 외국인이 돌아왔나 싶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명히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팔자 포지션으로 돌아섰고요. 이에 반해서 기관이 더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 수입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2,433억 원어치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특징주 테마는 레버리지 빠지면서 수급은 어디로 갔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10점 만점의 10점, 좋은 실적과 좋은 또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해준 우리 포스코 퓨처엠이 첫 번째 특징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2차 전지주들 드디어 호실적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규모 장기 소식을 전해준 포스코 퓨처엠, 북미에서 커져가는 ESS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그 수급들을 받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2032년까지 무려 19만 톤 이상의 LFP 양극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대규모 수주 소식 덕분에 오늘 2.44% 오르면서 15만 1,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LNF도 2차 전지주죠. 최근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북미 쪽과 유럽 쪽에서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를 많이 낮추고 있죠. 그 호재를 그대로 입은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눈을 돌렸던 우리 시장에서는 LFP 공급망을 먼저 구축한 기업인 LNF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 LFP 양극재 생산품을 고객사에 출하를 시작했고요. 또 올해 3분기 말부터는 연간 3만 톤을 양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6.77% 상승한 8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RF 머티리얼즈입니다. 앞선 두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미국발 호재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수혜주인데요. 오늘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광통신 부품 수입 금지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 덕분에 올라줬습니다. 해당 부품은 광트랜시버라는 소재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중국의 비중이 높은 광트랜시버에서 비중국계 업체로 눈을 좀 돌리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상승 종목이 4.54% 상승한 RF 머티리얼즈였습니다. 또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저와 특징주와 함께 다 살펴보셨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흐름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수급이 다른 쪽으로 좀 쏠리면서 그래도 다른 업종들에서는 오늘 좀 미소를 지으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지아였습니다. 네, 8월 7일 오전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시장이 어쨌든 크게 빠진 이후에 상승을 하고 코스피는 지금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오른 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다음 주에 대한 전략, 또 오늘 시장에서 짚어봐야 될 이슈들 민프름 전문가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국제 유가도 오르기도 했고요. 좀 어수선하기는 합니다만 코스닥에서 그래도 연속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양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은 오늘이라기보다는 이번 주는 좀 쉬어가자. 사실 이번 주가 아니라 저는 한 달간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크게 말씀을 드리면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요. 매일매일의 종가였어요. 코스피 종가. 얘가 어디에 종가를 마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급락이 나오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저번 주 금요일에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은 다시 전저점 깨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주 내내 종가를 이 중요한 코스피 라인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짙게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11이평에 파란색 선을 굵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지금 코스피 선은 저 파란색 선을 하락 추세선으로 딱 라인을 삼았어요. 그래서 계속 11이평에서 저항받고 빠지고 저항받고 빠지고를 했는데 이번 주에 다행히 지금 11이평을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급등 이후에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돼요. 하이닉스가 30%나 갔잖아요. 이거는 다시 보기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난주래. 저번 달 내내 빠졌잖아요. 그래서 6월 중순부터 가격 조정이랑 시간 조정을 같이 온 거거든요. 원래 가격 조정이 한 일주일 동안 빠졌다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서 가격 조정이 같이 왔기 때문에 역시 대등 수치에 의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 천천히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내려가는 속도보다 올라가는 게 느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꾸역꾸역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그냥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가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눕는 지금 횡보 국면에 있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오늘 그래서 이번 주가 여기에서 이 박스를 유지를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계단식 상승을 위한 지금 준비 단계다. 회복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반등을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8월 달에는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원래 1년 중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 8월 달이 가장 거래대금도 낮고 거래량이 적어요. 이게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급반등을 하고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요. 거래량도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량도 미미했었죠. 그래서 의미 있는 반등을 조금 찾기는 어렵다. 수급도 부재 중이고 지금 뭔가 큰 호재거리가 있어도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8월 내내 한 요런 움직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옆으로 눕고 횡보하다가 또 한 번 올랐다가 다시 횡보 또는 조정. 이렇게 거쳐서 8월 달에는 한 달을 이렇게 보내고 좀 의미 있는 수급은 9월 달부터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앞으로 한 달은 조금은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역사적으로 사실 8월이 힘든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게 8월 되면 수급 자체가 약간은 개선이 될 것이다, 체질 개선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이게 외국인의 수급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좀 수급이 들어오려면 트리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금리를 생각 안 해볼 수도 없고 좀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버텨나가야 할지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트리거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만들기 나름이에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악재 때문에 지난달에 내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조정받고 나서부터 뭐 반도체에 대한 악재가 바로 터지지 않았어요. 조정이 이제 들어가고 7월 초, 7월 첫째 주, 둘째 주 돼서야 막 여기저기에서 무슨 반도체가 뭐 투자 우려가 있다는 쪽 버블 얘기 다시 나오고 반도체에 대한 온갖 안 좋은 얘기가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그냥 이 자정작용에 의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트리거가 저는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 팩트를 놔두고 시장이 안 좋게 보기 위하면 이걸 그냥 안 좋게 받아들여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외인 수급으로 알 수가 있는데 7, 8월 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이제 천하대일 단타 대회가 열린다. 즉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고 중요한 게 9월에 FOMC가 있고 그다음에 9월 둘째 주에 9월 둘째 주에 우리가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보통 이 선물 투자가 굉장히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 선물 투자가 누가 어떤 주체가 시장의 향방을 결정을 많이 하냐면 보통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요 9월물에 지금 이 저점에 우리가 폭락이 왔을 때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고 친다면 9월 둘째 주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만기예요. 그냥 청산이에요. 청산을 해야 돼서 매수를 7월 말에 잡았다 하더라도 요게 이제 12월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9월 첫째 주 또는 8월 말, 빠르면 8월 말, 9월 첫째 주부터 이 월물을 이전하면서 매수 세력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면 9월 중순을 좀 기점으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 중순 되면요. 또 뭐 있죠?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슬슬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의 부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후의 시장 향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좀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다. 나는 어쨌든 8월 장이 쉽지가 않은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이 안에서 어떤 전략들이 세워봐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커뮤니티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에 이동하셔서 민푸름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슈 좀 짚어보면서 이 이슈에서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가요, 루빈 울트라 GPU의 메모리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게 AI 시대에 그러니까 GPU보다 HBM이 병목이 될 정도로 메모리가 귀해졌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이슈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뭐 성능 측면에서 조금은 의문이 되는 이런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전문가님, 여기서 이 이슈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팩트 한 가지의 팩트를 놔두고 시장이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이 안 좋은 건데도 이걸 어떻게 좋게 해석을 해가지고 또 상승하는 모멘텀으로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실 반도체는 호재인 뉴스예요. 지금 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엔비디아 루비는요. HBM4E 요거를 12단을 쌓는 거예요. 12단을 쌓는 건데 요거를 8단으로 줄이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반도체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즉 젠스낭이 왜 최태원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젠스낭은 나만 보면 맨날 반도체 달라고 자기 먼저 달라고 막 이런다. 반도체 팔아라 막 이런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지금 엔비디아에도 반도체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요렇게 지금 만들어지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12단을 8단으로 줄이기도 하고 HBM4E가 아니라 HBM4로만 뭐 12단, 8단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쨌든 하향으로 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반도체 진짜 부족한 거 맞는데? 라고 반도체가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엔비디아는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 이 차트를 보면은 오르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요거로 보면은 엔비디아는 빠지고 사실 반도체는 올랐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미국 증시에서
어제 우리나라의 증시에 반도체를 반영을 했어요. 어제 우리나라가 SK하이닉스도 떨어지고 삼전도 떨어졌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는 바람에 좀 뭔가가 안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반도체 장비입니다. 아, 반도체가 부족해? 오케이. 그러면은 반도체를 결국에는 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증설밖에 없네. 그래서 캐펙스를 계속 저렇게 늘리는구나. 야, 반도체 장비 가자. 오늘 그래서 9시에 딱 개장하고 나서요. 로봇이랑 반도체 장비들도 이제 꿈틀꿈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다 토해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요게 딱 나오고 나서 그 반도체 장비 이제 캐펙스 스피드업이라고 해서 좋은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AI 투자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메가 프로젝트다 이거는 2028년까지 계속해서 늘려야 된다. 그래서 장비주 실적이 우상향이 가능하고 뭐 캐펙스의 뭐 LTE 물량이 어쩌고저쩌고 뭐 어쨌든 좋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만 받쳐준다면 사실 반도체보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장비주가 조금 올라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 이제 낙폭을 조금 줄였기 때문에 샌디스크도 결국에는 아래에서 저가 물세가 들어와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늘 삼전 닉스가 좀 회복을 해줘야 돼요. 지금 삼전 같은 경우에 올라오고 뭐 하이닉스는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다음 이슈 때 말씀을 자세히 더 드리겠지만 오늘 이러한 게 조금 회복을 못 해준다. 이러면 또 우리 증시 탓할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야,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빠지는 게 한국 때문이야라고 우리나라 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맞아요. 지금은 그 우리나라 반도체 삼전 닉스가 전 세계의 반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삼전 닉스가 오르면 미국 증시, 뭐 일본 증시, 대만 증시 다 같이 오르는 지금 특성을 조금 갖고 있어요. 물론 미국 증시 빠지면 우리나라도 빠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상호작용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엔비디아에서 이 루빈을 하향 조정을 하는 거는 완벽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분간은 이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요거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한테는 호재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도 호재다. 이 호재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주가에 후반영합니다. 원래 선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결국엔 밀어놨다가 그 언젠가 딱 조그만한 물꼬만 딱 터지면 확 급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는 밸류를 굉장히 높게 주기 때문에 잠잠할 때 빈집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올라갈 때는 쫓아가면 물려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할 때 반도체 장비주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씩 담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뭐 SK 하이닉스나 이렇게 삼성전자가 캐펙스 투자를 하고 증설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것에 대한 수혜를 입는 뭐 반도체 하단에 있는 종목들, 장비, 소재, 테스트, 뭐 패키징 이런 종목들이 좀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여기 수급이 좀 비어 있을 때 투자를 할 것을 먼저 챙겨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실적 시즌이 다시 한번 도래하기도 하고 지금 워낙 투심이 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종목을 잡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님은 좀 여기서 이 아이디어에서 탑픽으로 또 어떤 종목을 꼽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반도체 장비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를 지금 만약에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심택을 예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지금 안 잡으면 못 잡습니다. 이 종목은. 심택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기판 관련주기도 하지만 최근에 올라온 건 소캠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 소캠 때문에 올라온 건데 소캠으로 인한 그 얘 매출에서 파이가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거는 지금 반도체 장비주에서 가장 많이 급등한 종목들을 따라잡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얘가 여기서 이 저점 구간에서 지금 여기 얼마죠? 한 6만 원 구간이죠. 6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40%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조정이 올지 옆으로 눕는 횡보 구간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담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류가 굉장히 높게 줄 수밖에 없어요. 밸류를.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 정도 이렇게 급반등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이 조금만 정상화가 되면은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만큼 급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의 비중을 막 50%막 이렇게 담기에는 또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아래에서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서 적당히 분할 매도를 좀 생활화하면서 조금 지켜보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듣고 있다가 반도체 장비주? 오케이. 이러고 듣고 있다가 막 테스 막 이런 애들 갑자기 확 쏟으면 원익 IPS 이런 애들 쏟으면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고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용할 때, 잘 안 움직이고 파란불 보일 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주가 지금 되게 극단적이에요. 아까 신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 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느려도 탄탄한 기업이 좋아 라고 하시면 신택을 잡는 게 맞고요. 나는 그래도 큰 수익률을 원해 라고 하시면 이렇게 원익 IPS 같은 이 종목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아주 조금씩 2%, 3% 이렇게 모아가는 식으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소재 장비 쪽에서 두 종목 언급을 해주셨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도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내가 투자에 대해서 많이 어쨌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이것을 조금 회복해 봐야겠다. 이런 전략들이 내 생각과 좀 결이 맞다 하시는 분들은 민푸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가시고요. 마지막에 우리 방송 끝나고 정말 옥석 가리기 해주신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과 어쩌면 고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이야기인데 주주 환원은 회사가 번 돈을 배당금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ADR에 상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은 흐려졌고 그리고 발표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하지 않았지만 최태원 회장이 또 종가로 굉장히 많은 부분 48억 원 정도를 매수했던 부분이 시장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자 전문가님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와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온다 한들 누가 안 사면 주식은 오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슈 측면에서 보면 이게 주주 환원이 좋게 나온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걸까요? 주주환원 정책이 공개되면 당연히 주가는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어제도 갖고 왔던 뉴스잖아요. 로이터 통신에서 그렇게 삼성전자가 성명을 보냈다 이런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전하고 닉스가 빠지는 이유를 다 이 이유 때문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명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유가 없어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삼전하고 닉스랑 움직임이 달라요. 오늘 삼전은 계속해서 빨간불 좀 조그맣긴 하지만 빨간불 보이고 닉스는 좀 많이 빠지잖아요. 요 이유가 이 차이점은 그거예요. 삼전은 매우 곧 베리 순이라는 그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공개를 하겠다고 했고 닉스는 연말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삼전 닉스가 빠지는 게 아니 언제부터 특별 배당 해줬다고 얘들은 그냥 자기 할 일들 분기 배당이면 뭐며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요거를 안 해준다고 저게 저렇게까지 빠질 이유인가? 명분이 없어서 요걸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요걸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올라갈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라도 얘기를 해주면 좀 올라가지 않겠어? 라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 자꾸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는. 제가 최태원 회장이라고 해도 저는 지금이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요거를 주주환원 정책을 얘기를 해도 시장이 정말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제 반등의 구간에 들어왔을 때 얘기한 효과랑 지금 빌빌거리고 있고 거래 대금도 안 나오고 거래량도 적은데 지금 얘기하는 효과랑 같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이 조금 괜찮을 때 얘기하면은 뭐 20%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지금 얘기해서 10% 올리는 바에야 저는 그게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견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삼전이 만약에 발빠르게 이번 달 안에 이거를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큼의 뭔가 메리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간에 그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훈풍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DS투자증권에서 그 요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냥 이 두 회사의 그 통장을 깐 겁니다. 얘네가 이만큼 391조를 벌었고 잉여 현금 흐름이 263조인데 여기에서 50%그 환원하고 정기 배당을 제외하더라도 약 132조가 남는다. 그러면 132조에서 아주 조금 일부만 특별 배당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매력 배당도가 배력 훨씬 올라가고 또 자사주 매입도 되고 쏘각도 될 수 있는 규모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그냥 탈탈탈 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빨리 공개해라는 일종의 협박인데요. 그러니까 요게 공개되면 당연히 좋아요. 주가에는 당연히 좋고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과 닉스는 저는 조금 발표를 하더라도 조금 늦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당장은 저도 주주입니다. 저도 주주지만 이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시장이 정말 힘을 가졌을 때 반등해 줄 수 있을 때 요게 트리거 삼아서 쫙 반등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요런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산업통상부 장관인데요. 이 김정관 장관님이 이 삼자닉스의 성과급을 주총 승인 의무화를 이제 하자. 요렇게 이제 상법 개정을 하겠다. 논의 중이다. 뭐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논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 주주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이게 맞지.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들한테 허락을 받고 성과급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적은 돈도 아니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단순히 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개발 연구원들 있죠. R&D 개발 연구원들이 자꾸 외국으로 나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연봉 협상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그 성과급처럼 스톡옵션이나 어떤 주식을 뭐 얼마 단위로 몇백 주 주겠다, 뭐 몇천 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지금은 있지만 여전히 돈 말고는 사실 아직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연구원들을 붙잡아둬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주총 승인을 의무화를 한다? 그러면 해외 이탈이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이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논란이 많은 게 이거 청와대 입장이냐? 아니면 이 장관님의 혼자 개인적 의견이냐? 이거 갖다가 어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거를 시장에서 뭔가 환영을 한다? 아니면은 뭐 부정을 한다? 라기보다는 요거에 대해서 약간 지금 왈가왈부가 많기 때문에 중립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시장에서 만약 환호를 했다면 요게 엄청나게 부각이 되면서 어제 상승을 했겠지만 어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요거를 좀 그 사태 추이를 조금 지켜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주가 추이 잘 보시면서 전문가님의 의견 계속해서 우리 방송 통해서 팔로우업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또 마지막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쪽 좋습니다. 그가 뭐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코스닥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2차전지 쪽이 괜찮습니다만 에코프로 형제들이 오늘 장 초반 괜찮다가 지금 하방 압력 받고 있고 2차전지 대표주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는 소재나 부품 쪽 그러니까 뭐 KG 케미칼, 엔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함유하는 바가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ESS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뭐 서사를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선 주목하는 듯한 이야기가 붙어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그냥 사실 생각해 보면 제약바이오 오르다가 이제 오늘 팔고 2차 전지로 돈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오늘 나온 이슈들 보면 또 크게 보면 길게 보면 이것에 대한 청사진이 또 맞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세요? 저는 그 2차 전지를 사실 그 작년부터 아주 그냥 앵무새처럼 읊어댔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2025년도에 2차 전지 가격은 다시 안 올 가격이다.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고 바닥이 맞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종목을 물리신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2차 전지로 지금 수익 중인 사람은 아마 정말 손에 꼽을 겁니다. 제가 종목 상담도 많이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애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조금 호재가 있으면 얘네가 좀 단기간 잠깐 급등했다가 아직 시들시들하고 좀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올해 하반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추세 전환을 한 번 더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고요. 어제 장 마감하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그 LFP 요 장기 계약 뉴스가 뜨면서 어제 장외에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요게 의미를 하는 게 뭐냐면 이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첫 장기 공급 계약이거든요. 여기 처음이다라는 거에 조금 많은 좀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부터 하이니켈 쪽으로만 많이 만들었었어요. 이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요, 제일 배터리 중에서 돈이 많이 남는, 그러니까 비싼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고급 승용차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배터리만 좀 많이 만들다가 생각보다 전기차 보급률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퍼지고 그렇게 크게 안 오르기 때문에 다 이제 폭락을 맞았었던 거예요. 그래, 그때서야 뒤늦게 이제 LFP를 이제 다시 좀 이렇게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서야 이제 처음으로 계약을 따냈다. 그래서 LFP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를 조금 보여준 좀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포스코 퓨처엠 때문에 요 이슈 때문에 오늘은 소재가 강해요. 소재나 부품 쪽이 강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 양극재 이쪽으로 조금 돈이 많이 몰린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요게 연속성 있는 이슈가 조금 필요한 단계거든요. 그 전에는 그 2차 전지 하면은 전기차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전기차 2차 전지 하면 전기차가 팔려야 2차 전지가 가지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됐던 게 ESS였어요. 이 ESS라는 게 결국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건전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차에 이제 내장되는 엄청난 큰 배터리라기보다는 이제 좀 모양을 좀 자유자재로 조금 작게 하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ESS의 그 매력도가 조금 올라오면서 2차 전지는 좀 다른 색의 옷을 입게 됐다.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 해주고 계셨어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말고 오늘 이제 또 새로 나온 뉴스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LFP 양극재 수주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작년에 사실 뭐 지난 한 시간을 거쳐서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코스닥으로 조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 몇 거래일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S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 계셨잖아요. 앞으로 청사진 좀 그려주고 계셨는데 계속 들어볼까요?
네, 전화가 자꾸 끊기네요. 이게 한 번씩 끊기네요. 자, 어찌됐든, 자, 요 ESS라는 게 2차 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ESS가 붙어버리면요. 사용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이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초창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KI를 조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SKI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요렇게 떴던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렇게 떴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에 ESS를 쓴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떴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도 예를 들면 그때도 같이 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잠깐 반짝 떴다가 이제 조정 국면에 시장이랑 같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얘가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은 뭐냐? 이미 AI 데이터 센터 ESS는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거는 이제 로봇에 쓰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번 하반기에 이제 2차 전지들이 어떤 추세 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로봇에 쓰이는 배터리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상반기는 반도체가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본다면 하반기에는 그래서 AI로 매출을 어떻게 낼 건데? 라는 얘기로 아마 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걸로 지금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요게 이제 퍼질 수 있는 파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젠슨왕이 먼저 얘기했던 1차는 자율주행차다. 자율주행차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차, 이 자동차 쪽으로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자율주행이면 자동차죠. 자동차에서 또 연결이 되는 게 로봇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 두 개만 얘기해도 사실 여기서도 파생이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얘네 둘의 또 공통점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예요. 아직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해 드리지만, 얘기 나오면 쫓아가면 안 돼요. 이미 급등 중일 거라서.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을 많이 받은 이 시점에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내 포트폴리오가 많이 물려있는 거를 조금 이제 손절을 하던 아니면은 어떤 추가적으로 내가 현금 확보가 된 이 금액을 어느 종목에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로봇에도 조금 담아놓고, 그런데 이 피지컬 AI는 로봇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율주행차도 피지컬 AI예요. 결국에는 AI를 어떻게 하드웨어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공통점이 배터리라서 저는 2차 전지가 요 로봇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가 또 이제 대두가 되게 되면 또 배터리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크게 없을 때 요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단타 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2차 전지는요, 우리가 아는 로봇 종목처럼 수급이 막 몰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빠른 수익을 원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답답해서 못 갖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은요, 조금 현금 비중이 있으시면 비중 40% 이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40% 물려 있는데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에코프로에 40% 물려 있는데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이제 40% 이하인 분들은 추가 매수도 괜찮고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기 나온 김에 에코프로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2차 전지 회사 중에 에코프로를 제일 좋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얘가 가장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식 올라가는 그 각도나 수익률이. 그런데 그건 유중이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기습적으로 그 유중을 때렸죠. 급등이 나온 날 유중 때리는 바람에 다음날 다 이렇게 토해냈는데, 이 유중이 굉장히 깁니다. 시간이 길어요. 이게 11월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공시에. 그래서 이 11월 때까지는요, 요 가격에 올라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다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들고 있어야죠. 요때 못 버리신 분들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때 사신 분들은 추가 매수 안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할 때 아니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유증이 끝나고 나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다. 유증이 끝나야지 얘가 올라가도 올라가지. 얘가 그 이제 신규로 상장이 되는 종목의 그 가격이 10월 말에 결정이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주가 안 오를 겁니다. 안 올려요. 작게 해야죠. 그래야지 수익을 많이 보는 구조기 때문에 요거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물려 계신 에코프로랑 BM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할 단계 아니다. 조금 밀어 두셔라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11월에 로봇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가 이제 그 로봇 얘기가 나오다가 보면은 어쩔 때는 부품 얘기 나오고 어쩔 때는 뭔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갈 때가 배터리다. 요런 그림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9월 달, 10월 달 글쎄요. 언제가 될 것까지는 제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다 보면 재밌죠, 여러분. 어떤 이슈를 보고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참 뭐랄까요. 속이 시원해지게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하반기는 결국에 AI로 매출을 어떻게 낼 것이냐가 시장에 집중을 할 것이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게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2차 전지 배터리다라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파생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슈들을 막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실 텐데 이에 대한 것들 이제 민푸름 전문가님이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어려움 겪고 계시다면 함께하는 커뮤니티로 이동해서 민푸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히든 종목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종목으로 좁혀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전문가님 앞서서 이야기해 주신 거 정말 재밌게 뭐 반도체와 로봇, 2차 전지까지 이렇게 계속 들었는데 그래서 종목으로 보자면 어디서 오늘은 좀 모아가야 될까라는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어제 오늘 같은 날에 사실 매수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급등을 하는 날은 매도를 해야 되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 심리가 참 그래요. 급등한다. 아, 이제 시장 가나 보다. 야, 이제 지금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정이 오고 쉬어가는 날에 내 포트폴리오, 이건 똑같이 어제도 말 똑같아요. 의견은. 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어느 섹터에 비중이 가 있는가. 내가 삼전닉스에 50% 들어가 있으면은 지금은 약간씩 정리하면서 인프라 쪽으로 조금 뿌려놔야 돼요. 하반기에는 반도체만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반도체 하러 갔다가 그다음에 어쩔 때는 반도체 장비 주러 갔다가 어쩔 때는 전력 설비로 갔다가 또 어쩔 때는 또 AI 뭐 데이터 관련주 뭐 어쨌든 이 인프라 쪽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거예요. 아까 제가 로봇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로봇 중에서도 되게 많아요. 하드웨어, 부품, 감속기, 뭐 모터 뭐 요런 거 있듯이 소프트웨어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또 그중에서도 로봇도 배터리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2차 전지가 조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제가 2차 전지 종목을 가져왔어요. 요거는요. 단기 거래용이 아닙니다. 단기 거래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반기에 올라갈 거를 보고
빈집털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잡아야 되는 종목이에요. 여기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느립니다. 즉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때도 급락이 그렇게 크게 없고 올라갈 때도 확확 올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 연말까지 들고 갈 종목이다 라고 봤을 때 얘가 최소 여기까지 이 정고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왜냐면 이 2차 전지 중에서도 실적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가져온 거고, 제가 갖고 오는 종목들은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요거는 단기 거래용입니다. 아니면 요건 중장기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점은요, 물려도 괜찮은 종목을 제가 최대한 가져옵니다. 최대한. 왜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잘못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는 물려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요 산업군의 어떤 이 하반기에 유망한 섹터라고 보고 있고, 얘가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정고점 부근에서 딱 저항받고 내려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21평에 지금 안착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노란색 선이 21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 선에 있는 한은 언제든지 매수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가 아래에서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얘가 조정을 받을 구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 이렇게 살짝 내려가든 아니면은 요 위에서 이렇게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매수하지 마시고, 오늘 종목을 아시더라도 다음 주에 조금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거는 좀 길게 가져가셔라. 최소 3개월 이상은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연말 또는 시장이 좋으면 내년 초반에 매도 목표를 가지고 좀 기간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잠깐 볼게요. 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재 끼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기서 기관에서 지금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금융투자예요. 즉 ETF에서 많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죠. ETF에서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면은 시총 상위 종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안정적인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2차 전지에 관해서 뭔가 생각처럼 그렇게 이슈가 안 받쳐준다. 로봇이 막 로봇주 엄청 가고 있는데 10월 달이 돼도 2차 전지 얘기가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코스피 상위 종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해주면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개인들 물량을 받아간다. 기관들의 물량도 외국인이 많이 사간다 라는 거에 조금 발음이 죄송합니다.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수급의 특징적인 게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에서 의의를 찾아본 우리 민프롬 전문가님의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런데 이제 종가 많이 보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좀 막판까지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쨌든 수급은 뭐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 추세이긴 합니다만 막판까지 지금 외국인 계속 매도 물량 늘리고 있어서요.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까요? 요거 보시죠. 자, 제가 항상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거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고요. 이거 코스피가 이렇게 하면서 이 터널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급락세가 나왔을 때 여기 잠깐 이탈했었죠. 이거는 무너진 게 아니라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놀고 있어요. 이거는 추세 전환에 시도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추세선 지금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해서 여기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의미 두지 마세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에 또 트럼프가 먼지거리 할 줄 알고 오늘 사더라도 오늘 안 사죠. 저도 그래서 다음 주에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 시원한 전략.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박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